안녕하세요. 코즈부 글로벌마켓 승부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대한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발빠른 글로벌 이슈 체크부터 여러분들 계좌 상황에 꼼꼼하게 챙겨드릴 수익까지, 우리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듯이 수익을 보려는 자 준비를 철저히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준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준비 쉽게 잡아갈 수 있는 방법, 저희 멘토님과 함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저희 코즈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시간에서는요, 글로벌 이슈에 따른 국내 증시의 유망 업종과 그리고 투자 포인트들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종목 상담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또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까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두 가지 방법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차례대로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전화입니다. 전화번호 0260-8339번 생방송 중에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저희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2부에 이어서 3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내세워주는 해결사 이민정 멘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2부에서도 국내 시황 짚어드렸는데요. 이번 3부에서는 글로벌 증시 이슈와 함께 유망 업종 그리고 또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종목 전화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끝에는 히든 종목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멘토님께서 확실한 상담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상담할 수 있는 전화 창구 활짝 열어드렸거든요. 026007-8339번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도 벌써 멘토님을 기다리는 시청자분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희 전화 연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까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이요. 대한항공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24,000원에 30%. 네,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30% 담아내셨네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2,700원으로 우리 시청자분이 담으셨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하회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자분 혹시 대한항공 어떤 이유에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1월 말일걸요? 네. 1월 말하면 2월 초 됐어요. 얼마 네. 안 됐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지금 대한항공 아무래도 이제 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리오프닝 관련해서 매수 접근하셨을까요? 네, 뭐 그 코로나도 이제 많이 해제됐고 여행객도 많이 늘었고, 그런데 왜 다른 그 흑자도 많이 냈고, 그런데 왜 항공주가 그 봄인데 네. 왜 날아가지를 않을까? 그러니까요. 항공주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살짝 아쉬운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멘토님께 바로 상담 연결을 해드릴게요. 멘토님, 저희 시청자분 항공주 날개를 쫙 펴고 날아야 되는데 지금 하늘을 날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히든 종목으로 2부에서도 항공주 준비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해외여행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단거리, 장거리 노선 비중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쉬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올라갈 타이밍이라고 보여져서 저도 히든 종목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대한항공도 사실은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게 같이 상향해야 하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섹터들이 지금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되어버려서 리오프닝 관련 테마들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또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역도 완화가 되었고요. 또 국내 해외 입국자 대상 코로나 검사까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호조 계속 올해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매수가 대비했을 때 주가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가 이제 다시 반등을 하고 일어서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사실은 주식 시장에 좀 순환을 하게 될 건데요. 그게 언제인가가 좀 계속 궁금하실 부분일 텐데 일단은 2차 전지, 로봇 관련주들 지금 너무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리스트에 보유를 해둔다면 충분히 다시 매수가 회복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다만 비중이 조금 크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조금 홀딩 하시면서 지금 주가 봤을 때도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좀 기다려 보시면서 올라올 때까지 매수가 회복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비중이 조금 크시기 때문에 추매는 조금 비추천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분 또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근데 왜 그 갑자기 거래량이 좀 줄었어요? 네, 네, 거래량이 멘토님. 줄었다고요. 네. 네. 네, 거래량이 최근에 좀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근데 좀 장기적으로 계속 봤을 때 거래량이 크게 줄진 않았거든요. 좀 계속 흐름이 좀 비슷해요. 흐름이 비슷한데 다만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더 순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외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금 거래량이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멘토님께서는 시장의 관심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또 오늘 히든 종목으로도 또 LCC 관련주를 가지고 와 주셨거든요. 맞아요. 네, 항공주가 이렇게 관심이 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청자분 또 어떻게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 만족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대한항공 조금 홀딩하시면서 지켜보자라고 얘기 주셨으니까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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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방송 중에 여러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열려 있습니다. 오늘 또 이미정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해결사로 종목선도 꼼꼼하게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조금 전화가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안에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셔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상담 잡아가시고 또 수익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또 톡방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현정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첨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주신 게 첨보인데요. 오늘 또 종가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만 4,500원에 종가 형성을 했고요.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는 25만 8,500원입니다. 비중은 16% 담으셨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멘토님께서 또 어떻게 앞으로 전망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근데 첨보도 2차전지 관련주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근데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인데 해당 종목은 조금 추세가 조금 강하게 나타나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보다는 조금 하락세가 있어 보입니다. 멘토님, 해당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첨보가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인데요.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줬기 때문에 이 첨보도 3월 3일에 한번 크게 좀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날 27만 7천 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차익 매물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하향 국면에 좀 접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전기차 시장 성장세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첨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생산 설비를 좀 가동을 할 거고 또 제품의 다변화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 주가가 조금 많이 하향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서 그런 거고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매수가를 회복하고 정고점인 27만 원 부근까지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첨보가 사실 지난해에는 조금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고객사의 수요가 둔화했고 또 판가 인하로 인해서 수익성 부진이 되면서 첨보가 좀 최근에 다시 하락하다가 2차 전지 관련 이슈에 힘입어서 좀 상승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이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2차 전지 관련 부품이 증설이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함께 올해에도 고성장세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고객사의 수요가 올해에는 개선이 되면서 신규 첨가제 생산까지 앞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하반기까지 봤을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상향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 첨보의 추가 강세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첨보의 지난 주가 흐름을 봤을 때도 좀 작년으로 돌아갔을 때는 30만 원 구간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사실은 단기간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하반기까지 좀 보유를 하셔도 충분히 30만 원까지 다시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이 상승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 보면 이 주가 흐름이 앞에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첨보가 조정을 받았을 때의 흐름처럼 지금도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여기서 첨보 보면은 또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했잖아요. 계속 이 구간에서도 조정받고 반등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첨보 계속 조금 손실이 조금 그래도 매수가 대비했을 때 크시지만 그래도 보유하시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 멘토님 2차 전지에 강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우리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보면요. 2차 전지에 대한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보 마그네틱으로 15.1%, 여기에 또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화신 16.67%, CIS로 23% 넘는 수익률을 멘토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청자분 오늘 잘 찾아오신 거예요. 첨보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여있는 만큼 멘토님이 유심히 팔로우업 해주고 계실 텐데요. 나 자세한 또 전략 그리고 난 첨보 말고 다른 종목에 또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링크 타고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전화번호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026007-8339번을 전화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시원하게 풀어갈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활용해서 매수가 그리고 비중 종목명 남겨주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 네. SBS입니다. SBS 매수가 말씀드릴게요. SBS 46,000원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비중 20% 담으셨습니다. SBS 오늘 종가 어떻게 됐는지 보면요. 42,750원에 오늘 마감을 했네요. 오늘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 빠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조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5% 넘게 올라오면서 빨간불을 켜줬네요. 이 방송 관련주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멘토님 성격 급하세요. 저희가 지금 다음 주에 제가 현재 아나운서한테 물어봤는데 빨리 상담을 진행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그럼 빨리 해드릴게요. 지금 SBS 지금 보니까요. 지금 주가가 매수가 대비했을 때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 언제 올라갈지 이게 가장 궁금하지 맞아요. 않을까 싶어요. 멘토님 바로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이 SBS가 방송 관련주인데 보시면 46,000원에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SBS가 방송 사업 그리고 콘텐츠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광고 경기 부진과 함께 성과급 지급
영향으로 인해서 좀 부진할 거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힘을 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K쇼핑 그리고 SBS 미디어넷의 커머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매출액 증가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지상파에 중간 광고 도입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또 수신료 인상 추진까지 계속해서 상승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이어가질 수 있는 종목이에요. 또 SB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작 예정돼 있는데 올해 4월에 낭만 닥터 김사부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작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만큼 1분기를 저점으로 추가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에 스튜디오 S의 자체 제작 현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즌제와 흥행 작가들의 작품 방영으로 인해서 경쟁상 대비했을 때 높은 체력의 매력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작비의 효율화 그리고 또 지분 취득 이 외국인 한해서 좀 제한이 되었었는데 이것도 해제 기대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이 SBS 매수가 대비했을 때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보시면 그래도 60일 선에서 지지를 받고 버텨준 다음에 주가가 다시 5일 이평선 위로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전 고점이 48,500원인데 매수가 대비했을 때 아직 고점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매수가 좀 장기간 보유하신다면 매수가 회복하고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관의 순매수세도 보면은 계속 기관이 관심을 갖고 사들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계속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BS 일단은 조금 계속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흥행 작가의 신작이 또 예고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의 또 모멘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수급도 좋다고 하십니다. 앞으로도 주가가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관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올 날만큼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SBS 조금은 좀 기다리면서 홀딩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네요. 매수가 27,000원이시고요. 10% 비중 담으셨습니다. 오늘 종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550원에 마감을 했고요. 5.59% 올라온 채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매수가 대비해서는 조금은 좀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언제쯤 다시 올라올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조선주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우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우조선해양 우선 매수가가 27,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 역시 조금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다시 하향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매수가 27,000원을 제가 설정을 했고요. 네. 여기서 조금 보셨을 때 지금 주가가 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대우조선해양이 조선 해양 전문회사예요. 그래서 선박 해양 사업 부문에서 계속해서 좀 크게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올해에 무려 9조 원 넘어서까지 매출액이 2배 가까이 성장할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선박이 앞으로 조금 더 수주가 증가하면서 주가도 이에 맞게 우상향할 거라고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삼성중공업과 좀 유사한 영업이익률로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올해 수주 목표가 69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수주 목표의 달성을 했을 시에 이렇게 올해에도 실적 호조 이어가줄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만큼 아직 조금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하향했지만 역시나 이 종목 역시 상승 모멘텀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또 해상폭력 부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사업을 나서고 있는데 밸류체인 부문에서 시너지 발휘 계획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오는 2027년에 인도에서 LNG선 그리고 또 조선업 전반에 있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 턴어라운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대우조선해양도 그에 따라서 주가도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 흐름 봤을 때도 좀 계속 조선업종이 지난해 말에 계속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 구간 보면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만들고 등락을 좀 반복을 했던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올해 들어서면서 이 대우조선해양이 하나와 좀 기업 결합이 진행될 거라는 전망 속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해줬고요. 그러다가 너무 고점을 확인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 60일 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향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도 사실 올해 좀 안 갔어요.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순환하는 테마가 조선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도 예상이 되고 있고 이 한화 관련해서 이슈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상승 모멘텀 유효해서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조금 내려왔지만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홀딩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앞으로 주가 추이에 따라서 제가 또 다시 매매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노란독당의 입장에서 또 궁금하신 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오늘 상담은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네요. 그러네요. 좀 속상한 마음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에겐 누가 있다? 이미정 멘토님이 있다라는 거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전략 잡아가고 또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는 일석이조의 오픈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또 하나의 기회죠. 여러분들 기회 찾아가세요.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매수가, 비중, 종목명을 함께 사연과 담아서 전화 주시면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상담은 현정 아나운서와 함께 체크하시죠. 네, 다음 상담 종목명 성광밴드입니다. 매수가는 13,500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5% 비중 담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용접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멘토님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3,500원, 오늘은 12,560원에 마감을 했고요. 6% 정도 올라왔네요. 그래도 이 매수가 대비해서는 상당 부분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멘토님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성광밴드가 관이음새를 전문으로 제조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해양 부문까지 함께 또 발전 플랜트에 사용되는 이 금속 관이음새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건설사들에서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성광밴드가 수혜를 입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 이 물량의 여부를 떠나서 국내 건설사의 프로젝트에 성광밴드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이음새가 납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 건설 업체들의 좀 이슈를 체크하시면 성광밴드가 함께 수혜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이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미국에서도 이 에너지 관련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성광밴드도 석유화학 부문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 이슈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별로 신규 개발에 나설 거라고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 또 피팅 제품에서 수요를 추가적으로 견인을 하면서 성광밴드 지금 주가가 조금 횡보하다가 좀 하락하다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종목 역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좀 건설 업체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좀 주가가 13,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13,500원에서 크게 내려오지 않았고 또 오늘도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6%대 상승세를 나타내줬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 건설업체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줄 때 함께 동반 강세 이어가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조금 중장기적으로 기간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매수가를 회복을 하고 전 고점이 17,000원 구간을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슈팅을 하는지 이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광밴드의 차트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17,000원이 좀 최고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1차 저항선 17,000원으로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차 목표가까지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도 엮여 있네요. 이 LNG 선이 수주가 좀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또 상승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건설업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모멘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25분 방송 남아 있고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셔도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종목 상담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네. 또 ST팜이죠. ST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매수가 81,000원에 비중 10% 담아놓고 가시네요. 지금 오늘 종가 상황 보면요. 1.48% 상승했지만 75,400원으로 매수가 부근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T팜 사실은 어제도 이슈가 있었죠. 세계에서 처음으로 먹는 대장암 치료제 이 회사에서 임상 이상을 정조준했다라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상승 추세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시청자분에게 또 뚜렷한 수익으로 나타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멘토님 통해서 바로 해당 종목에 대한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ST팜이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 속하는데요. mRNA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mRNA 관련주들이 사실 최근에는 조금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그냥 매물 구간에서 소화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가 81,0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81,000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잠시만요. 멘토님 네. 목소리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속삭이는 줄 알았어요. 저희 시청자분 좀 멀리 계시니까 네. 좀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좀 더 크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81,000원 제가 매수가를 설정을 하느라고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네. 81,000원에서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저점을 확인을 했고 앞서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임상 이상 이슈가 계속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세 이 종목 역시 유효한데요. 일단은 에란 AI 치료제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과 함께 협력에 나서고 있는 제약 업체이고요. ST팜 실적 같은 경우에 올해 흑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RNA 부문에서 치료 영역을 확장을 해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RNA 치료제의 상업화, 또 치료 영역 확장으로 인해서 수주도 확대되고 또 올리고 뉴클레오 타이드라는 이 치료제를 원료 의약품으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른 생산 효율 증대로 원가 개선까지 가능해질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는 이 mRNA 치료제 수주 또한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 기술을 계속 개발에 나서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주가가 내려왔지만 저점을 확인하고 이 종목 역시 다시 상승 추세에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테마는요. 임상, 2상, 3상 이런 이슈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언제 발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를 하시다가 일단 중장기 정도는 기간을 좀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임상 이슈 발표가 된다면 이 ST팜 다시 주가 상승세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내려왔지만 홀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특징적인 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매집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ST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신다면 충분히 매수가 회복하고 전 고점이 10만 원을 넘어섰네요. 그래서 이 10만 원 구간까지 좀
이슈가 계속 나와준다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고점이 9만 원 구간을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만큼 계속 홀딩 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멘토님께서 집중하면서 얘기하시면 조금 더 귀여운 면이 나타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사실은 ST팜 같은 경우에 제약 바이오주기 때문에 당연히 좀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좀 제약 바이오주는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좀 리스크는 그래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로 만들려면 정말 올바른 대응과 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멘토님께서 잡아주신 전략 잘 참고하셨다가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도 멘토님의 대응 실시간으로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노란색 링크가 보인다면 클릭하시고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또 이번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통창구 열려 있잖아요. 생방송 주게만 함께 할 수 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고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열려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려면 일주일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고민 덩어리 이 종목만 보면 괜히 한숨 나오고 답답하고 하시는 분들 사이다처럼 뻥 뚫어드릴 해결책 멘토님과 함께 잡아가시기 바라면서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사연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이제 20분도 채 남지 않았네요. 2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글로벌 마켓 승부사 이름에 맞게 또 우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슈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글로벌 이슈 속의 투자 전략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글로벌 이슈 중에서 첫 번째로 애플페이 테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애플페이 서비스가 사실 이제 국내에 상용화된다. 이 소식은 굉장히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맞아요. 바로 오늘 국내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공식 서비스를 이미 개시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오늘은 국내 개시 첫날이지만 좀 사익 실현 매물 속에서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간편 결제 서비스에 조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국내 증시에서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애플페이가요. 국내 매장에서 결제를 하려면 일단 당분간은 현대카드로만 가능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첫 파트너사가 현대카드였는데요. 서비스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 카드로만 가능하다는 게 좀 제한적인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해당 매장이 NFC, 근접 무선 통신 단말기를 갖추고 애플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중에서 NFC 단말기가 보급된 곳이 5%에서 10%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NFC 단말기 보급이 아직 조금 크게 비중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이 상당 부분이 조금 제한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제가 종목을 한번 한국정보통신을 꼽아봤는데요. 네. 사실 애플페이 관련주 중에서 제가 하잉크 코리아도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한국정보통신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두 종목 다 일단은 서비스 개시 앞두고 강한 상승세 보여줬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이 한국정보통신이 IT 서비스 업체예요. 가맹점과 연결하는 부가 통신 사업자로 카드 결제 단말기의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애플페이와 함께 협력을 해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난해 영업이익, 매출액 모두 전년 대비했을 때 증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NFT 결제 기능을 탑재한 이 단말기에 시판을 하면서 지금 한국정보통신이 지난달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NFC 단말기가 보급망이 증가가 된다면 당연히 이 한국정보통신이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NFC 비중 보급망 확 차지하고 있는 게 국내에서 10%도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망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한국정보통신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정보통신까지 또 관심 종목으로도 짚어주셨는데요. 예전에 하잉크 코리아 우리 멘토님께서 애플페이 관련주로도 한번 또 언급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애플페이 이제 또 상용화가 되면서 서비스가 개시가 되면서 조금은 기대감에 올라왔던 부분이 약간은 좀 빠진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앞으로도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또 한국정보통신도 관심 종목으로 짚어주셨고요. 관련해서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멘토님께서 더욱더 친절하고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송 생방송 중에 2가지 방법으로 열려 있고요. 첫 번째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찍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입장하셔서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바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전화번호 026007-8339번도 있습니다.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페이 관련주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속에 멘토님께서 잡을 수 있는 관심 종목 짚어주셨고요. 해당 종목의 타이밍 노란톡방 안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글로벌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떤 이슈죠? 네, 두 번째 글로벌 이슈로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대형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FOMC 회의가 오는 21일 그리고 22일 사이에 개최될 예정이에요. 오늘 우리 증시도 은행 이슈에 대한 좀 빠른 대응에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되었지만 이 FOMC라는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조금 관망 심리에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FOMC 회의가 어떻게 결과가 발표가 될지가 일단은 가장 큰 이벤트 결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채권 초심 업종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경우에 또 상승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번 FOMC 회의를 열고 좀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 혹은 베이비 스텝에 나설 거다 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일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에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은행 경영 시스템의 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금리 동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견은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게 반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FOMC 회의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3시에 발표가 되고요. 또 FOMC 결과 발표 이후에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연설까지 3시 30분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연설에서 또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 달 초까지만 해도 연준에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빅스텝에 나설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에 이 SVB 파산으로 인해서 조금 긴축에 강하게 나서진 않을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초심 업종 중에서도 제가 SCI 평가 정보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SCI 평가 정보가 일단 제가 차트를 봤을 때 우선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고점 대비했을 때 아직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고요. 이 기업이 신용평가업 그리고 신용조회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보 서비스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도 꼽히고요. 또 신용평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채권 초심의 호황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5일 이동 평균선이 가장 위에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를 형성을 한 상태이고 또 주가가 계속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주들 빠질 때도 이 채권 초심업 관련주인 SCI 평가 정보가 계속 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 주가 위치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여서 제가 오늘 채권 초심 업종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종목 SCI 평가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멘토님께서 글로벌 이슈 속에서 짚어볼 수 있는 종목 하나하나씩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FOMC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변동성 체크를 좀 해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시면서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 이유까지 짚어주셨는데요. SCI 평가 정보, 금리 인상 시에 신용평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챙겨봐야 하는 관심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슈 속에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 노란톡방 안에 있으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익까지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번 시간 생방송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멘토님과 소통하면서 고민 해결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연을 담아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우리 멘토님께 시황 이야기도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양시장이 좀 빨간불을 켜줬거든요. 확실히 좀 미국발 금융 불안이 조금 안정된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올라왔고 우리 증시도 따라서 올라와 줬는데 지금 또 FOMC라는 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우리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FOMC 이후에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전략과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멘토님. 네, 우선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던 이 은행권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된 부분이 좀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인 FOMC 회의를 앞두고 국내 시장의 좀 관망 심리가 확대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늘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SVB를 미국의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가 인수에 나서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 계속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현재 25bp 인상 확률이 75%대예요. 네. 물론 기준금리를 골드만삭스나 일부에서 동결 전망 할 거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이 회의 결과까지 아직은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망도 엇갈리면서 지금 내일도 조금 그래도 우리 증시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아직 결과 발표되기 전까지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려가 완화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연준에서 FOMC 금리 인상 얼마나 나설지 이 부분이 가장 단기간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도 정부에서 90조 원을 투자한다는 탄소 중립 로드맵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이와 함께 또 중국의 판호 발급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오늘 탄소 중립 그리고 또 게임 엔터 관련주들 오늘 강한 시세 나와줬고요. 이 관련주들 앞으로도 조금 추가 슈팅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이고 주식시장의 주도주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계속 지켜보다가 노란독방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은행 사태에 대해서 이슈가 불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정말 주 초반부터 이 바산 사태에 더불어서 계속해서 은행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은행주는 좀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은행주의 흐름도 우리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주 스탑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가 은행 관련주들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서 앞으로 있을 FOMC 회의 이후에 또 베이비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은행주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이에 대한 해결 방안과 전략도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멘토님, 오늘도 은행주들 대부분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멘토님이 보시는 은행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미국의 CS 파산 사태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도 은행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좀 연중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래도 각국의 정부에서 은행에 대한 지원책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좀 투자 심리가 일부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 불안으로 인해서 조금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인데요. 네, 단기간 좀 큰 폭으로 은행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저점에서 좀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저는 좀 긍정적일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파산 사태로 인해서 FOMC에서도 좀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은행 관련주들 최근에 너무 많이 빠진 만큼 좀 저점 구간에서 네, 단기 트레이딩 전략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단기 트레이드 줍줍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멘토님, 자 그렇다면 노란톡방 안에서도 이 줍줍 타이밍 은행 관련주 잡아주실 예정인가요? 네, 제가 은행주들 중에서는 조금 시가총액이 덜 무거워서 잘 날아가는 종목들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종목들 중에서 제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관심 종목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히든 종목으로 많은 수익 챙겨 가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공개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전략까지도 잡아주고 있는데요.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었던 히든 종목의 수익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 멘토님의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2차 전지주로 15.1% 강한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고요. 휴마시스로도 23.21% 수익률 달리고 계십니다. 로봇주 빼놓을 수 없죠. 17.65% 유일 로보틱스로 수익 주셨습니다. 화신으로도 16.67% 강한 수익률 주셨고요. CIS 2차 전지주로 계속해서 2차 전지주의 강자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23.02% 수익 달리고 계시네요. 이렇게 정말 많은 수익률들이 노란톡방 안에서 히든 종목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우리 멘토님께서는 두 가지 히든 종목, 알짜배기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두 가지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우리 멘토님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히든 종목으로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 쉬어갔던 리오프닝 테마, 이제는 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 두 가지 종목 모두 리오프닝에서 골라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었는데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고 또 역대 최대 수준의 배당까지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증시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1월부터 현금을 칩으로 바꾼 금액인 드롭액이 계속해서 대폭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해외여행의 규제들도 함께 빠르게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지노 업체들 중에서도 과도하게 주가가 급락한 종목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요. 지금 계속 저점에서 이제 막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주가가 지난해 말에 24,000원을 넘어섰는데 지금 계속 빠졌기 때문에 과도하게 주가가 급락이 되어 있어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시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은 네, 이제 주가가 막 반등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추가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 아직 남아있어서 이 종목명과 자세한 매매 전략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카지노 관련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는 이제 항공권도 열렸겠다, 날씨도 풀렸겠다, 이제 또 PCR 검사도 거의 맞아요.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많은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올라올 수 있는 수혜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카지노 관련주 종목 몇 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히든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멘토님, 카지노 관련주에 대한 특급 힌트 노란톡방 안에서 또 어떻게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2부에서 노란톡방에
이 카지노 업체의 지역명을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3부에 다시 입장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지역명 그리고 종목명 이제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 방송 끝나기 전에 바로 공개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가 멘토님께서 지금 두 번째 히든 종목이 화면에 나갔는데요. 국내 저가항공사 LCC 항공주라고 하니까요. 정확한 전략과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타이밍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수익 챙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1분 남아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첫 번째 히든 종목 카지노 관련주의 특급 힌트뿐만 아니라 두 번째 히든 종목 LCC 관련주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는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릴게요. 빠르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미정 멘토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